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일입니다. 네, 지난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자꾸 과거 연연하지 마시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네, 책이 바뀌었죠? 바뀌었다고 너무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기본서는 뭐는 이거 읽으시다가 기본서 있으면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모의고사 보셨어요? 그 모의고사 보셨으면 그 몇 개 맞았는지 거기에 너무 저하지 마시고, 네? 그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그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한번 표시만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처음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어디인지 모를 수가 있죠. 그 막 살 때 열받을 거야, 뜻이. 어디에서 붙어 있는 건지. 그 열받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얍싸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갈수록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지 마시고 1시간에 하나씩, 1시간에 하나씩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급해하지 마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벌써 2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전에 한 수업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한다? 오후에 잊어먹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뭐 한다? 푸는 또 시간도 있으니까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후 것도 같이 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좀 강제성이 좀 부여되는 것이 좀 필요할 때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약간 좀 강압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5월, 6월 이 과정을 잘 겪어놓으시면 여러분들 7, 8월 갔으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 피시면은 파트가 목차를 보세요. 목차가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고, 물권법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계약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민사특별법이 있고, 그래서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도록 약속돼 있고, 총칙에서 물권법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그 다음에 특별법은 6문제. 그래서 일반법을 자꾸 열심히 하시면 특별법은 나중에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 40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우측에 보시면, 우측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 편, 뭐죠? 내 편을 만들자. 내 편이 됐습니까? 그죠? 거기 보시면은 1편 총칙 물건 있고, 3편 채권 뭐가 있고, 계약 있고, 2편 물건 뭐가 있다? 소유권. 네, 그 3편 채권 계약 있죠? 계약은 총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네, 이제 그 조문 가지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민법전 563조가 있고,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재산권 이전, 약속을 뭐 했고? 정했고, 상대방은 뭐죠? 대금, 지금 뭐 했다? 약정. 각자 뭐가 생기죠? 효력이 생긴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 가지고 이제 계약법하고 총칙이 연결되는데, 여기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약정 계약이 뭐 했다? 여기 성립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어떤 효력이 생길까? 갑은, 파는 사람은 반대 거, 대금, 달러를 이제 순 우리말 고치면 뭐예요? 대금, 채권. 사는 사람은 재산권, 달러는 뭐예요? 채권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채권은 상대방한테 뭐가 되죠? 네? 상대방한테 뭐가 됩니까? 채무가 돼요. 각자 채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의 채권은 을의 뭐가 되고 채무가 되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죠.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서로 채무를 뭐 해야 돼요? 약속대로 이행해야 되겠죠. 네,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죠? 채무 뭐예요? 불. 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행 못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네? 이행. 이행 못하는 경우가 이제 하나가 뭐가 나오고 이행. 지체란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네,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행 불능.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약 진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계약을 끝냅니다. 그 단어가 뭐죠? 법정 해제.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원상 회복. 그럼 무슨 배상? 이게 손해배상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을은 마지막 단계가 뭘까? 을은 마지막 단계가 잔금 주는 거예요. 잔금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 등기 서류 주는 거예요. 등기 서류 뭐 한다? 교부. 그러면 요 단계, 무슨 단계요? 잔금 주고 여기 뭐 주는 거? 등기 서류 주는 거 있죠? 요게 우측에 186조 보시면 우측에 186조에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야지만이? 그 법률 행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186조보다 법률 행위란 얘기예요. 그게 몇 조? 186조. 가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지. 그럼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그럼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돼 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각자 뭐 취득했어요? 거기도 효력 생긴다고 그랬죠? 효력 생겼죠? 그럼 각자 뭐 취득했어요? 대금 채권 취득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각자 채권 취득했습니다. 자, 이게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채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대금 채권 취득하는데 예? 을의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 사람 재산권 취득하는데 갑의 재산권 이어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계라는 것은 저쪽 걸 뭐 이렇게 이어받는 게 승계 아니에요. 이어받았어? 처음 취득이야. 이어받았어요? 이어 취득이야? 처음 취득이야?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원시가 뭐예요? 처음 취득. 이거는 저한테 그 용어를 만들려면 이어 취득, 처음 취득 할 거예요. 근데 어렵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각자 뭐 취득한 것은 네? 각자 뭐 취득한 것은 채권 취득했잖아요. 원시 취득일까? 승계 취득일까? 원시 취득이야. 아니 거기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 지금. 거기 줄 쳤어 안 쳤어 여기? 563조 있잖아요. 효력이 생긴다 했죠. 이 효력은 각자 뭐 취득하죠? 각자 채권 취득하죠. 쓰고 싶어도 참아요. 거기 페이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각자 효력이 생겼습니다. 무슨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다.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오른쪽에 186조에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효력이 생기는 건 뭐예요? 효력이 생기는 것은 매수인이 뭐 하는 거야? 매수인이 뭐 취득하는 거예요? 이건 매수인이 뭐 취득하는 거예요? 이제 재산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 무슨 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매수인 소유권 취득은 원시입니까? 승계입니까? 그러니까 563조 매매를 통해서 각자 뭐 취득하는 것은 달라 채권 취득은 무슨 취득 아니다?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다? 처음 취득이야. 그런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뭘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이건 이어받은 거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근데 시험에 그냥 갈랑 매매만 나왔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때는 이제 결과를 보는 거니까 이게 매매만 나왔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매매만 나왔다는 건 뭐라고요? 소유권 이어받는다는 것은 뭐다? 승계야. 그러니까 매매만 나오면 뭐라고 쓰면 되는데 근데 나눠서 놨단 말이야. 매매계약 통해서 각자 뭐 취득하는 거? 채권 취득은 뭐다?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고. 근데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근데 당장 뭐만 나오면? 매매 나왔던 이제 승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63조에서 이제 원래 조문에서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 지금 막 여기저기다 막 적어놓고 막 해놓은 게 머리가 막 날아다녀요 지금. 그걸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모아놔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563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야 지금? 성립하고 뭐다? 효력. 그러니까 결국 채권, 채무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에서 뭐 취득하는 거예요? 효력 생기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취득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이게 이제 채권법의 테마야.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채권을 침해한단 말이야.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 반드시 계약이 뭐 해야 됩니까? 유효를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취득했어요. 뭐 취득했다고? 물권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내 토지에 누가 와서 무단경작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요. 해보세요. 내놔. 치워. 하지마. 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 용어를 물권적 청구권. 무슨 청구권? 그러니까 지금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올 때 쓰는 용어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3편, 채권, 침해했을 때는 단어가 뭐고? 채무불이행이란 말을 쓰셔야 되고 물권 있는데 물권 침해 뭐다? 물권적 청구권. 네, 그래서 여기 3편 채권 있죠? 제목 있죠? 3편 채권 옆에다가 큰 용어 쓰세요. 화살표. 채무불이행. 2편 물권 옆에다가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채권법은 채무불이행 여기서 나오고요. 물권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 양쪽 테마를 머릿속에 뭐한다? 기억해 둘 것. 네. 그래서 여기 563조에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칙에서는 이제 조 끄집어내 가지고 성립.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성립이란 단어 있고 여기 뭐 있어요? 효력 있잖아요. 총칙에서는 이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이렇게 나눕니다. 무슨 요건? 무슨 요건? 네. 일단 페이지 몇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14쪽 가보시면 총칙은 거기 있는 그 표입니다. 성립요건. 그죠? 불성립 반대는 뭐라고 돼 있다? 성립. 자, 이 불성립을 위에다가 불합의라고 해도 합니다. 불합의. 불합의. 성립은 합의라고 합니다. 계약법에서는 불합의 또는 뭐다? 합의. 그러면 합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합의가 됐는데 후에 효력 요건 들어가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래서 총칙은 성립하고 효력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 어디서 끄집어내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매매에서 약정 뭐 했다? 성립했는데 효력이 있는 게 유효죠. 효력 없는 게 뭐예요? 무효. 그러면 무효에서는 달라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야. 유효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 달라는 효력이 있다. 무효라는 건 달라는 효력이 없죠. 달라는 효력이 있을 때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채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채무 불리한 단어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 무효에서는 절대 채무 불리한 단어 쓸 수가 없어.
오직 어디서? 달라는 효력이 있을 때 그 유효 밑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법은 유효를 전제해서 논의를 해놓고, 예? 그럼 위에 반대말이 뭐죠? 무효. 그럼 무효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또 희한한 게 붙어 있어. 취소라는 것이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칙은 뭐다? 유효인지, 아니면 뭐야?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걸 막 섞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총칙은 뭐다? 유효가 아닌 뭐다? 무효인 것하고 뭐다? 취소. 이걸 양쪽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립요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불성립 반대는 뭐다? 성립. 후에 효력 요건 들어가서 무효하고 뭐가 있어요? 유효가 있는데 그 무효도 다시 두 가지가 있어. 자, 무효 밑에다가 1, 2번 쓰시고 유효 밑에다가 3, 4번 쓰시면 돼. 불성립 반대는 뭐다? 성립. 후에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간다? 무효, 유효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적어도 무효는 성립이 된 거야?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는 계약 모습은 세 가지야. 불성립한 경우도 있고 뭐인 경우도 있고, 성립했는데 무효인 경우도 있고, 성립했는데 뭐다? 유효.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을까? 지금 불성립과 무효는 같다 다르다? 그럼 그 표가, 이런 표가 사실은 기본 사안에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기본에 있는 걸 다시 뭐 한 거 떼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다시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서 가서 다시 한번 뭐 한다? 뒤에 부분 있죠.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쫙 넘겨보라고. 그럼 뭐가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뭐 한다는 모습이다? 성립 위의 모습이고, 다시 무효는 몇 번? 1번, 2번, 그 다음 몇 번? 3번, 4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이 이제 아니 불자 써가지고 불, 확정 무효고, 두 번째는 확정 무효고, 세 번째는 불확정 뭐다? 유효고, 네 번째는 확정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확정 유효는 어디서 공부를 하고, 확정 유효는 3편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에? 이 1, 2, 3번이 어디 영역이다? 총칙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1번이 무슨 무효고? 불확정 무효고, 3번이 불확정 유효면 출제자는 어디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확정적인 것들은 뭐예요? 말할 게 없잖아. 이런 것도 낸단 말이에요.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하고 뭐다? 확정, 불확정 유효 내는 거예요. 이 취소가 바로 불확정 유효라는 거. 뭐가? 취소라는 것이 바로 뭐다? 불확정 유효.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해제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해제란 말은. 확정.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은 뭐예요? 안 주는 거. 그게 뭐다? 확정 유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 과정을 몸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 과정을 요 끝까지 해보세요. 민법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 성립이에요. 뭐 했다고? 약정 성립했죠.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그럼 가배채권, 의뢰채권, 가배채무. 무가 몇 개야? 2개. 채무 이행이다 안 해야 돼요? 이행 못하는 게 뭐죠? 채무 이행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 뻗치세요. 이렇게. 두 가지 있죠? 그러면 양쪽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지체란 말이 있고 이행불능이란 말이 있죠. 양손 귀를 잡으시고 왼손은 이행지체, 오른손은 이행불능, 그 다음에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게 이제 계약법 위역이야. 유효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전, 약정 성립하고 유효죠. 그러니까 찔러야 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야. 민법전, 약정 성립 내려와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2번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이 확정 유효가 됐을 때 비로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번에서는 손 벌리면 안 되지. 달라는 효력이 없잖아. 유효가 확정했을 때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채무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하지 못하는 건 뭐다?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양성 기잡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러면 해제는 어디서 노는 거예요? 확정 유효일 때 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해제란 말 나온다는 얘기, 해제. 그러니까 결국 아니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3편 채권 계약 해제하고 1편 총칙 법률행위 취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계약의 해제와 법률행위 뭐다? 취소. 그러면 1, 2, 3, 4가 되면 자꾸 이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떨어진 느낌을 갖다가 이제 통합을 시킨 게 뭐냐면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 그럼 1번이 뭐가 되고? 불확정 무효고, 확정 무효고, 불확정 유효고 뭐다? 확정 유효.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 어디서 내고? 몇 번? 3번 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먼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가서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불확정 무효 있는 것을 가보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시다 가셔야. 자, 페이지 41쪽. 협의의 무권 대리 있습니까? 네, 100%입니다. 몇 프로요? 100% 나오는 것입니다. 불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100%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불확정 무효 대표가 뭐다? 협의의 무권 대리. 네, 협의의 무권 대리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 상대방 이름은 최상철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상대방 이름은 뭐다? 일단 최상철 대표. 밑에 보시면 최고권 있고 상대방이 있고 철회권이 있죠. 그 한 글자 딴 거예요. 최상철. 누구 권리인지 이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뭐한다? 익혀둘 것. 자꾸 여러분들은 공부하게 되면 자꾸 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희한한 것, 이상한 것, 그런 것이 정답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을 버리세요. 항상 출발을 기억하세요. 뒤에 거 몰라도 처음 출발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답 맞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상한 거 외우지 마시고 큰 흐름을 기억하세요. 모의고사는 그냥 모일 뿐이다. 모의고사. 혹시 5개 맞은 사람이 있어 없어? 괜찮아. 곱하기 8점에 자기가 맞은 개수 곱하기 8점 하라고. 그러면 위로가 돼요? 네? 아니, 지금 뭐 점수 잘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점수 나올 리가 없어. 또 내가 아는 건 정답이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전부 다 세 개 문제 다 걸러간, 꼭 나머지 2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조절해 가는 겁니다. 협의 무권들이 최상철 뭐라고요? 대표. 자, 그렇고 맨 밑에다가 무권 대리인 쓰시고, 무권 대리인 맨 밑에다가 무권 대리인 해석해 놓고 왜요? X 마스크. 무슨 마스크? X 마스크는 쓰는 게 아니죠. 이거지, 이거. 무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시하라고. X 마스크 쓰라는 게 아니고 마스크 X라고 이거. X 마스크. 무권 대리인 뭐 최고권이 있다, 철회권이 있다, 추인권이 있다, 이러면 쓰면 안 됩니다. 무권 대리인 책임질 사람이죠. 어떤 권리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전에 무권 대리인 최고권이 있다가 나온 적이 있어. 최고는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지. 그렇죠? 거기 해놓고 100%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총칙에서 넘기시고 46쪽. 자, 3번 유동적 무효 있습니까? 이거 무권 대리 같은 영역이야.
불확정 무효 영역이야. 이것도 같이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해 두시고 자꾸 읽으세요. 그 불확정 무효, 무권 대리도 불확정 무효고 이것도 불확정 무효인데 이 불확정 무효를 다른 말은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때 자주 나올 거예요. 시험에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 용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거리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네, 51쪽 법률에 뭐가 있다? 취소. 이게 뭘까요? 숫자로 하면 3번이죠. 자, 제가 이제 그 제목 가지고 이제 질문할게요. 네. 단독행위에 취소가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해보세요. 하나. 박수. 나란히. 법률 행위 종류는 3가지입니다.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봤어. 단독행위에 취소가 있습니까? 계약에 취소가 있습니까? 합동에 취소가 있습니까? 왜요? 법률행위니까. 쓰지 마세요. 그냥 아 그렇구나 넘어가세요. 죽어라 여태까지 썼잖아. 맨날 쓰면 거기다 있지 글씨가 거기가 있지 내 머리에서 안 들어가 있잖아. 아 순간적으로 뭐다 그렇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죠. 자 그러면 옆에다가 법률 취소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하시고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입니다. 뭐 해제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단독행위의 해제란 말이 있을까요? 합동의 해제란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해제는 단, 계, 합중, 계약의 해제일 뿐입니다. 취소는 단, 계, 합 모든 법률행위 취소야. 취소 적용 범위는 어디에 집중되지 않는다? 단독행위 집중되지 않습니다. 단계 합. 제목이 뭐니까? 그러니까 총칙 법률행위의 취소와 3편 채권 계약 해제가 비교가 되는 거야.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563조 각자 뭐가 생겼다? 효력이 생겼다. 퍼펙트 유효했었잖아요. 유효했는데 못 주는 게 뭐다?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채권법은 계약이 퍼펙트 유효한데 상대방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이해했을 때 채무 불이행은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고 총칙은 계약이 뭐가 아닐 때 유효가 아닐 때 무효이거나 뭐일 때 취소일 때 그걸 공부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무효 취소에서는 무슨 단어가 안 나와? 채무 불이행 말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률행위 취소는 다른 표현은 뭐죠? 취소가 불확정 뭐예요? 유효. 따라서 여기는 100%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칙에서는 무권 대리하고 허가 지역하고 이 취소 있잖아요. 불확정 무효하고 뭐가 나온다? 취소. 불확정 유효가 나오니까 이 영역을 영역 공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타이틀 제목이 법률행위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법률행위가 중심이면 나머지 행위들도 있을까 없을까? 아니 법률행위인 것이 있고 법률행위 또 뭐 아닌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법률행위인 것도 있고 뭐다? 법률행위 아닌 것들이 있는데 법률행위 아닌 것들 중에서 법률행위에 가장 근접한 거. 부동산도 아닌데 부동산처럼 노는 거 있지. 준자. 준부동산이 뭐죠, 여러분들? 아니, 학교에서 준부동산 했을 거 아니야? 준부동산은 뭐야? 아니, 무슨 자동차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뜻을 기억을 해야지 가죠. 준 부동산이 뭐야? 부동산에 준하는 거? 이거요. 준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데, 결국 동산이라는 얘기야.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뭐야? 준해서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준 법률 행위를 설명하세요. 그렇죠. 법률 행위가 아닌데 법률 행위에 준해서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 있을까? 준 점유 얘기해 보세요. 똑같아. 준 점유. 몰랐던 점유가 아닌데 점유에 준해서 취급하자. 준 공동소유. 공동소유가 아닌데 공동소유에 준해서 취급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법률 행위가 아닌데 법률 행위에 준해서 취급하자. 그게 뭐다? 준 법률 행위가 나와. 그러면 총칙은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럼 저는 지금 주로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을 얘기했어요? 효력 요건 얘기했죠? 그럼 이제 법률 행위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8쪽 가시면, 자, 순서 들어갑니다. 타이틀 제목이 권리변동과 뭐 있어요? 법률 행위. 자, 그 말이 왜 나올까 하는 얘기죠. 권리변동. 네, 총칙은 크게 원래 세 파트로 나눠져요. 총칙은 권리를 누가 갖느냐. 그래서 사실은 권리는 뭐가 있고 주체가 있어요. 그럼 권리의 대상은 뭔가? 권리 뭐죠? 객체. 그리고 권리는 왜 변동되는가? 자, 주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인. 쓰지 마세요. 두 번째, 법인.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은 뭐다? 법인. 자, 자연인 이전 단계가 뭘까요? 네? 태아가 이 세상에 뭐하면? 태어나면 자연인, 개인이 되고요. 법인 이전 단계가 뭘까요? 법인 이전 단계, ing 중 법이냐? 무슨 법인? 설립중 법인. 태아가 이 세상에 뭐하면? 출생하면 뭐가 되고? 설립중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등기하게 되면? 법인이 되겠죠. 자, 자연인 법인. 자, 이게 이제 어디서 한번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이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 팔면서 돈은 병한테 좀 주라. 혹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제3자라는 계약이야. 그럼 제3자는 보통 뭐예요? 제3자는 보통 자연인 법인 맞죠?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일 수도 있고 법인 될 수 있죠. 자, 태아라든지 설립증 법인은 제3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왜? 곧 뭐 하면 될 거니까. 태어날 확률이 높아 안 높아? 그러니까 태아, 설립증 법인도 뭐가 될 수 있다? 제3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한번 듣고 한번 잊어먹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한번 써먹을 거라는 자연인 법인. 다음 주택 임차인은 무슨 임차인이요? 주택 임차인은 자연입니까? 법인입니까? 당연히 자연이 맞겠지. 근데 가끔 누구도 법인도 예외적으로 뭐 한다? 임차인으로서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연인 법인. 됐어요? 자연인 법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큰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객체는 뭐죠? 객체는 물건. 뭐라 한다? 객체는 물건이라 하죠. 자, 물건은 크게 첫 번째 부동산하고 동산 구별합니다. 뭐하고 뭐요? 부동산, 동산이 있고요. 두 번째가 주물, 종물이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 세 번째는 원물, 과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물건과 뭐요? 과실. 닭에서 알이 나오면 알이 뭐고? 과실이고, 닭이 뭐가 되고? 원물이 되고, 집에서 집새가 나오면 집새가 과실이고, 집은 뭐다? 원물.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권리가 뭐 하는 거? 관리 발생하는 거, 발생, 변경, 뭐다? 소멸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결과고, 결과가 생기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건 알아주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뭔다? 행위가 중요해.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뭐? 법률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행위 뭐예요? 아닌 것을 권리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눴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별이야, 별. 별벌이 있는 거, 별벌이 없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별벌이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한 무슨 변동? 권리 변동과 별벌이 없는 법률 행위 권리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별이 뭐냐면 의사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권리 변동과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 변동. 특히 물건 가면 뭐하는 물건 변동. 법률행위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등기 취득. 법률행위 아닌 취득은 자동 취득.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 변동과 뭐예요? 법률 행위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 행위란 권리 변동이니까 법률 행위가 뭔지를 거기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률 행위 가장 근접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준 법률 행위. 됐죠? 그럼 이제 거기 제일 첫 번째 법은 크게 뭐하고 뭐로 구별된다? 그 민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그 민법은 공법행위 적용합니까? 사법행위 적용합니까? 네, 나중에서 공무원이 사직서 내는 것은 공법행위다, 사법행위다? 공법행위죠? 그러면 이 진이 아닌 공무원의 사직행위는 민법을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할 것이다. 공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권리 발생해가지고 원시와 뭐가 있어요? 승계가 있죠. 이건 이제 물권법 영역을 알아야지 맞히는 거예요. 자, 원시하고 뭐라고 써요? 승계. 처음 취득, 이후 취득이죠. 처음 취득, 이후 취득. 자, 그 처음 취득에 나와 있는 예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무주물 선접. 두 번째가 네. 자, 무주물 선접. 주인 없는 물건 먼저 뭐하면? 선점하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합니다. 이해받은 거 아니죠? 또 유실물 습득했습니다. 습득자가 바로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공고해서 6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얼마 전에 청소원이 뭐 금괴를 뭐요? 습득했잖아. 근데 청소원이 주신 게 아니야. 청소는 무슨 자야? 점유 보조자야. 그 고용한 사람이 주신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소는 뭐라고요? 그거 청소하다 주신 거 아니야. 점유 무슨 자예요? 보조자야. 그 사람이 갖는 게 아니야. 좋아할 거 없어요. 아셨어요? 자, 어쨌든 무주물 선점.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유실물 습득.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이거는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뭐 사가지고? 자, 담배 한 갑 사면은 소유권하고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한 갑.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그럼 담배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무주물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누가 와서 이걸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주물 선접. 소유사가 있을까 없을까? 소유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무주물은 소유사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담배를 안 버리고 기어코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그럼 뒤에다 놓고 라이터 놓고 화장실에서 까먹고 나오지. 그럼 다음 타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담배를 안 피면 열받겠지만 피는 사람은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갈까요? 가져갈까?
왜 가져갈까? 자기도 옛날에 놓고 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유실물을 뭐 한 거예요? 습득한 거죠. 피면 안 돼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 아시세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비로소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무주물과 뭐다? 유실물 비교하셔야 돼요. 유실물 습득은 소유자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유실물 무주물 할 때는 여러분 금속 탐지기 동호회가 있어. 금속 탐지기 동호회가 있어. 그 사람들은 여름이 지나고 뭐가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밤에 모입니다. 어디서? 네? 해변가에 모여가지고 그거 계속 돌아다 삐삐 소리 나면 죽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곳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양의 금을 주셨다고. 금을 습득한 거야. 근데 그 인터넷에다가 자랑한 거야. 해안에서 뭐 했다고? 주셨다고. 자랑하고 또 그걸 또 인터넷에서 판다고 또 탁 내놨어. 바로 경찰이 바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그 주신 것은 유실물 습득한 거지 무주물 선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금속 탐지기 동호회들은 전부 다 무슨 하고 있어? 무주물 선점하다 생각할 거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셀프 자기가 지혜를 뭐 한 거야? 자백한 거랑 똑같다고요. 무주물하고 뭐 다르다? 자, 소유권 무슨 취득? 그러니까 원시하니까 나중에 까먹는 거야. 승계가 아니고 원시다.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공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을 바꿔내면 헷갈려. 그러니까 바꿔낼 말을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야? 뒤집어 놓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옆에 또 있습니다. 무슨 시효가 있어요?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2년 공부하신 분들. 취득시 할 때 뭐가 떠올라요? 응? 취득시효. 네. 취득시 할 때는 그 용어가 있었죠.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매매계약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를 하면 되는데 서류가 없으면 오랜 세월 뭐 했다는 것? 점유했다는 것. 그게 점유 취득시효. 무슨 시효? 그러면 갑토지를 을이 허락 받은 거 아니에요. 점유를 했습니다. 몇 년간? 20년.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그래서 뭐 해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이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뭐다? 원시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취득시효 100% 나옵니다. 물권법 용어입니다. 다음 옆에 무슨 취득이 있어요? 선의취득은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빌려줬는데 을이 노트북을 팔아먹은 경우. 갑이 을한테 사용대체했는데 을이 병한테 매매한 경우. 법률을 써볼게요. 그냥 일상용어는 뭐야? 빌려줬는데 뭐 했다고? 팔아먹었어. 근데 법률용어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대체했는데 매매했어. 노트북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죠. 그럼 병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는? 병 입장에서는 을을 뭐로 생각하고? 주인인 줄 알고 뭐야? 샀단 말이야. 그걸 선의취득이라고 그래. 무슨 취득? 선의취득. 자, 써봅시다. 사용대차 매매한 거죠. 써보세요. 옆에다. 선의취득 옆에다가. 동산, 사용대차 매매. 순서 써보세요. 동산, 사용대차 뭐 했다? 매매. 그럼 매매했을 때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를 뭐로 믿고? 소유자는 믿고 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선이 취득했다고 하는 거야. 무슨 취득? 그래서 부동산은 안 되고 동산만 됩니다. 동산은 무슨 취득? 선의 취득. 우리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물권법은 등기하고 점유 가지고 놀아요. 자, 등기 믿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등기된 사람은 무효등기야. 취득 못해.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취득 못해요. 아셨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 했는데? 사용대체 했는데
을이 병한테 팔았지. 그럼 병은 뭐 한다?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점유는 뭐가 있다? 공신력이 있는데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 등기하고 뭐가 있다고요? 점유가 있으면 등기는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라는 공시를 신뢰했는데 힘을 안 실어준단 말이야. 근데 점유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라는 공시를 뭐 하면 신뢰하게 되면 뭘 실어준다?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에는 뭐가 없고 공신력이 없고 동산 점유는 뭐가 있다? 그 근거되는 게 바로 선의취득이야. 무슨 취득? 249조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어. 잘 안 냅니다. 왜 안 낼까? 우리는 부동산 갖고 놀지 동산 잘 취급을 안 하니까 그냥 모의고사 보다가 한번 참고하는 정도로 끝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의취득은 뭐다? 승계다, 원시다? 원시입니다. 그 네 가지 용어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 다음에 승계취득에서 상속은 무슨 승계라는 거? 포괄승계 기억하시고요. 무슨 승계요? 포괄승계.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있죠? 이건 이제 뭐 설정하는 거? 제한물건 설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하고 승계 정도 차이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로 1번에 2번 있죠? 매매계약에서 채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지? 이제 이해되세요? 처음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563조에서 효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각자 효력이 생기는 것은 무슨 취득이다? 원취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매매계약에서 뭐 취득하는 것은? 이건 물권법 있잖아요. 결국 앞페이지 법전 보세요. 앞페이지. 아까 편편편이 있었잖아요. 편편편 있었죠? 그러니까 563조에서 효력이 생겨서 각자 채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고, 물권법 가가지고 효력 생기죠? 그럼 뭐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은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 근데 달랑 뭐만 나오면, 매매만 나오면 뭐로 간다? 매매만 나오면 그때는 승계로 보란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잠시 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